안녕하세요. 마스터드 바이 PK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마스터링 작업이라서 제가 영상을 만들 만한 여유가 없었고요. 사실 마스터링도 마스터링인데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되면 제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스케줄을 잡을 때 좀 영상을 만들 스케줄과 마스터링을 할 스케줄을 잘 어레인지해서 시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마스터링하는 중간중간에도 제가 메모를 하면서 리스트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를 만들어 놓을 텐데 여러분께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걸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소스는 스플라이스에서 다운받았고요. 좀 어울릴 만한 것들을 모아서 집어넣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겁니다. 드럼 룹 브레이크가 2개가 있고 그리고 킥 2개 그리고 스네어 2개 그리고 신스와 베이스가 있는 트랙과 그리고 EP 트랙 이렇게 8트랙입니다. 이 트랙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BPM은 104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서브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OTT를 걸어놨고요. 이 OTT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에 한번 OTT만을 위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트랙을 OTT를 바이패스하고 들어보시면 이런 드럼 룹이고요. 여기 OTT를 걸어서 제가 웜하고 빈티지한 사운드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했고요. 다음 드럼 브레이크는 또 OTT를 걸었어요. 이것도 OTT를 바이패스하면 원래 굉장히 매시브하고 레인지가 넓은 룹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건 거의 뭐 서브룹이 아니라 메인 룹이 될 수밖에 없는 사운드라 이것도 좀 숨을 죽이고 서브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OTT를 사용했습니다. OTT는 공격적이고 디스톨트된 소스로 만들 수 있기도 하지만 잘 사용하면은 좀 숨을 죽이면서 공격력을 떨어뜨리는 룹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킥입니다. 첫 번째 킥 들어보실게요. 예, 굉장히 트랜지언트 어택도 살아있고 그리고 서스틴도 파워가 충분한 그런 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킥은 예, 약간은 힙합스러운 그런 킥이죠. 앰비언스도 약간 있고 빈티지한 소스예요. 그리고 첫 번째 스네어는 게이트된 리버브도 있고 통의 울림이 있는 그런 스네어고요. 두 번째 스네어는 네, 좀 더 어택이 있고 그리고 스냅피한 사운드가 클랩처럼 들리는 그런 스네어입니다. 자, 다음은 룹입니다. 신스와 베이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룹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매트릭 할로에 채널 스트립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나 컴프나
리미터는 걸지 않았고요. EQ만 걸었어요. 그 EQ도 로우 컷만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바이패스 되어 있습니다. 로우 컷은 45Hz에서 커트가 들어갔고요. 이걸 만약에 빼게 되면 저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난리가 나죠. 이 정도로 서브로우가 나오면은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로우 컷으로 살짝 커트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트랙은 EP인데요. 이 EP가 약간 어딘가에서 추출한 것 같아요. 기타와 그리고 드럼의 하이햇 정도가 살짝 들리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중간에 트라이앵글 같은 소리도 들리네요. 근데 어차피 뭐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나오면 매스킹이 되니까 여기 트라이앵글은 좀 들릴 것 같아요. 분위기상 나쁘진 않아서 일단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네, 뭐 이런 거고요. 이게 듣기에는 BPM이 104인데 이 상태에서 킥이 4비트로 나오게 되면은 좀 4비트의 킥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좀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전체를 제가 만진 것과 만지지 않은 것으로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제가 할 거고요. 이걸 제가 건드리면 나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전체 트랙을 듀플리케이트해서 그대로 밑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P까지 여기까지가 원래 있던 트랙들이고요. 밑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얘를 좀 줄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안 보이도록 짧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제 나머지 얘네들을 가지고 만져볼게요. 처음과 같이 서브 드럼 브레이크 2개, 그리고 킥 2개, 그리고 스네어 2개, 그리고 신스와 베이스, 그리고 EP 이렇게 8트랙입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할 거는 킥을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두 개를 들었을 때 첫 번째는 트랜지언트 좋고 서스틴도 굉장히 힘이 좋은 킥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들었던 좀 힙합스러운 그런 킥입니다. 얘는 트랜지언트나 그리고 서스틴을 담당하고 있고 얘는 약간의 공간감을 담당하고 있는 킥이에요. 제가 전에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킥이든 스네어든 레이어는 3개까지가 한계이고요. 4개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게 될 텐데 전에 제가 다이내믹 레인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소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소스의 숫자만큼 서로 분할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한정이 되고 소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 소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더 적게 들리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킥이든 스네어든 트랜지언트의 어택 그리고 트랜지언트의 서스틴 그리고 앰비언스의 느낌 뭐 그 정도 아니면은 스테로라이징 그런 것들을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 보완을 한다는 차원에서 레이어를 할 수 있지만 4개 이상의 여러 개를 쓰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일단 지금 이 킥만 들어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킥과 두 번째 킥이 있는데 두 번째 킥의 위치를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가요? 톤이 변하죠? 원래 들었던 킥은 이랬는데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킥을 움직일 때 이 하나만 움직이면 안 되고요. 전체를 다 선택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거죠. 하나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안 움직이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 전체를 선택한 상태고요. 여기서 제가 좀 더 쉽게 들리도록 더 많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절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움직여 볼게요.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원래대로 당긴 것과 이 정도 움직인 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예, 톤도 다르고 그리고 펀치도 달라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위상차 때문에 위치를 바꾸면은 서로 간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킥이 위로 올라갔을 때 두 번째 킥이 밑으로 내려가면 위상을 서로 방해하면서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톤도 변하고 볼륨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변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거만 살짝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톤이 많이 변하고 영향을 주고 레벨도 바뀌는데 이게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말 재앙이 됩니다. 정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아무리 많아도 3개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소스를 4개 이상을 써야 되는 정도라면은 애초에 그 소스는 글러먹었어요. 그 쓰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초에 레이어를 많이 시켜야 되는 톤이면은 원체 첫 번째 생각했던 그 소스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시 골라서 바꾸는 게 낫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톤이 굉장히 근접한데 거기서 뭔가를 추가하고 싶은 어떤 게 있다. 이때 레이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킥을 레이어 했고요. 다시 들어보시면 네, 이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네어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스네어는 앰비언스가 있고 게이트 리버버 같은 느낌의 스네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네어는 스냅피한 사운드가 좀 더 클랩 같은 느낌의 스네어였죠. 그리고 첫 번째 스네어는 어택이 좀 적고 공간감이 많았고요. 두 번째 거는 좀 더 타이트하고 어택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은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의 멜로디나 아니면 코드 그런 걸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멜로디와 화성은 물론이고 톤까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곡의 드럼의 스네어가 어떤 톤이었다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음악을 하면서 그런 능력이 생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듣는 멜로디나 아니면 가사를 떠올리면 기억이 나는 것처럼 그 곡을 떠올렸을 때 그 스네어의 정확한 어택감, 그리고 길이, 톤, 그리고 색깔, 우리가 가사나 멜로디나 화성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스네어의 톤과 그 킥의 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안 되면 진짜 프로듀서나 편곡자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한 탑티어의 편곡자들이나 프로듀서들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톤을 기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스네어는 물론이고 킥도 마찬가지고 하이햇도 그렇고 신스의 톤도 그렇고 EP의 톤도 그렇고 피아노, 뭐 베이스의 톤, 기타의 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능력을 길러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스네어의 톤과 두 번째 스네어의 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익혀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노래를 들을 때 보컬만 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컬에 꽂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코드만 듣는 사람은 코드에 꽂혀 있는 사람이고, 뭐 멜로디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정말 상세한 모든 악기들이나 모든 트랙에 꽂혀 있어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프로듀서가 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편곡자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중급자 이상은 괜찮은데 초급자나 입문자들은 하루 왼종일 프리셋이나 아니면 소스를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떤 게 좋은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올려놓은 것과 그리고 고르고 있는 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뭐랄까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이렇게 계속 뺑뺑이 판을 돌리고 바트 화살을 던져서 맞추듯이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톤이 어떤 건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명확하게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또는 내 손바닥을 봤을 때 손바닥의 손금이나 아니면 지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걸 기억을 하고 그것들을 구별을 하고 그 다른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하루 종일 고르고 랜덤하게 계속 바꾸고 있게 됩니다. 신스도 마찬가지예요. 신스도 프리셋을 계속 하루 종일 바꾸고 있거든요. 같은 미드를 찍어놓고. 그래서 답이 안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톤과 가까운 톤을 잡아놓고 거기서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첫 번째 스네어는 좀 더 앰비언스가 있고 그리고 어택은 좀 덜하지만 게이트 리버브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스네어였고, 두 번째 스네어는 좀 더 어택이 있고 스냅피한 사운드가 약간 클랩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스네어였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약간 앰비언스가 있는 스네어를 움직여서 흩뿌리는 느낌으로 좀 움직여 볼게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데 지금은 인지하기 편하시도록 제가 많이 움직일게요. 이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움직이실 때 이 파형을 보지 마세요. 이 파형이 어떻게 보이건 간에 무시하셔야 되고,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방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완전히 무시하세요. 자, 원래대로 이거를 당겨서 원래 위치로 움직여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움직였던 위치로 되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원래 위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인 거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살짝 따닥거리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요. 이 정도로 움직였고요. 이제 킥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4비트의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킥 두 개를 선택해서 듀플리케이트 할게요. 똑같은 킥 두 개가 또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킥을 모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 킥을 모아줬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트랙은 홀수만,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짝수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수, 짝수로 제가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1, 2, 3, 4, 여기도 1, 2, 3, 4, 1, 2, 3,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들어보시면 그쵸? 자, 첫 번째 킥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밸런스를 움직여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 살짝 랩을 만졌습니다. 단조로웠던 4비트가 어떤 느낌이 생기게 되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킥을 한번 얹어 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킥에 짝수를 제가 레벨을 만져볼게요. 뭐 이런 느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잘 맞았습니다. 뭔가 처음보다는 단조로움이 좀 사라졌죠? 이렇게 이 트랙을 자 일단 첫 번째 코끼리 모아주고 첫 번째, 두 번째 킥에 홀수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킥에 짝수가 이렇게 나오도록 트랙의 배열을 바꿨습니다.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잡고 이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굉장히 많이 당겼어요. 느낌이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들어보시면 여기서 제가 EP와 신스를 빼고 그리고 첫 번째 드럼룸만 얹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룹을 좀 뒤로 좀 밀어볼게요. 이게 자 지금 보시면은 전체의 소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당기게 되면요, 우리는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음악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점차가 다 당겨지면 그냥 그대로 다 당겨져서 그냥 똑같아져요. 러쉬에서 빠르게 치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레이백 되면서 칠하게 나간다던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에 비해서 이제 빠르거나 아니면 느리거나 러쉬하거나 레이백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룹은 좀 더 여유 있게 플레이백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드럼 브레이크 들어볼게요. 예, 얘도 약간 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뒤로 가 있는데 이걸 좀 더 뒤로 갈게요.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쓱쓱쓱 하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어떤 페이드 인 되면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절묘하게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이 슥슥 하고 나오는 소리가 킥과 스네어에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들어가면서 밀고 나오면서 빡 하고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드럼을 제가 움직였고요. 밸런스를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다음은 스네어입니다. 스네어를 다시 한번 드럼끼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스네어의 위치를 제가 좀 움직여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 좋네요. 지금 킥이랑도 합쳐지면서 약간 스네어 톤이 좀 변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홀수 킥, 이게 짝수 킥, 이게 스네어 두 개입니다. 위치는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밸런스를 바꾸면서 밸런스 바뀌었을 때 또 위치를 움직여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브룹이랑 플레이백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와 신스 트랙을 같이 얹어서 들어볼게요.
이 룹을 제가 좀 뒤로 밀어서 드럼이 좀 더 러쉬의 느낌이 들도록 제가 얘를 좀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이 정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뭘 들었냐면요. 이 베이스와 신세 룹과 아까 들었던 드럼 서브 룹에 쉿 하고 들어가는 그 소리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것에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고요. 이걸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게 되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밀고 당기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완전히 다른 느낌의 연주가 되죠? 자, 그 다음 EP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위치만 움직였을 뿐 어떤 것도 걸지 않았어요. 컴프나 EQ나 뭐 어떤 것도 더 걸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정렬만 움직였을 뿐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제가 한번 원래 움직이기 전 상태의 트랙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이고요. 얘네들 움직이기 전이죠. 들어볼게요. 그리고 샘플 단위로 움직이면서 재정렬을 하는 상태는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이렇게 트랙이 시작된 상태에서 여기에 컴프나 EQ를 걸면 예전에 제가 이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컴프나 EQ만 가지고도 굉장히 레이백 시키거나 아니면 러쉬 시킬 수 있었던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은 컴프나 EQ를 쓸 때 이 움직임들 이렇게 샘플 단위로 밀거나 당기는 그 움직임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컴프 EQ를 걸면은 그루브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좋게 들렸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들렸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샘플 단위의 밀고 당김은 믹스가 끊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게 돼요. EQ만 걸어도 컴프만 걸어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 그루브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루브가 바뀌었을 때 이 샘플 단위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트랙 빌드를 해나가서 내가 원하는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스킬이 아주 좋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네임드, 그리고 탑티어의 엔지니어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프로듀싱 하듯이 샘플 단위로 움직이거나 당기거나 밀거나 컴프나 EQ로 밀거나 당기거나 그룹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초에 이것들을 완전히 다 만들어내서 엔지니어는 그 이후의 것들을 정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믹스나 마스터링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 신경 쓴 상태에서 계속 믹스나 마스터링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들을 때 킥이 모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노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시면 첫 번째 킥은, 그리고 두 번째 킥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 킥은 스테레오고 두 번째 킥은 모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킥은, 그리고 두 번째 킥은, 이게 스테레오인지 모노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분들은 아날라이저 쓰시는 게 좋아요. 아날라이저를 보시면요.
자, 이게 레벨이고 이게 스테레오 사운드 필드입니다. 들어보시면 첫 번째 킥은 이렇게 좌우로 벌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킥은 완벽한 모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샘플들이 특히나 킥 같은 경우에 좌우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모노메이커를 해가지고 킥이나 저역들을 센터로 몰아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지난번에 프로저스TK와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무조건 로컷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옛날 방식의 믹스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요즘 음악을 못 만들어요. 로우컷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로우의 경우에 센터로 몰아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음악들의 경향은 로우를 센터로 몰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로우를 스테레오화 시키는 건 아니고요. 선별해서 좌우로 벌어져 있는 스테레오화 되어 있는 소스를 섞어주게 돼요. 이 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첫 번째 킥이 살짝 스테레오화 되어 있으면서 펀치를 만들어내는 경우거든요. 들어보시면 이걸 센터로 몰게 되면은 레벨은 좀 더 커지지만 지루한 킥이 됩니다. 들어볼게요. 뭔가 옛날스럽죠. 이거를 좌우로 벌리게 되면 레벨은 좀 줄지만 입체적인 최근의 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레오화 시킨 킥과 모노라는 킥을 같이 섞어주게 된 거죠. 이렇게 했고요. 스네어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스네어는 이렇게 벌어져 있고요. 두 번째 스네어는 비교적 모노럴한 스네어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레이어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사실 잘 안 보거든요. 귀로 들어도 그냥 느껴져서 그렇게 프로세싱을 하고요. 이걸 잘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아날라이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날라이저 의존은 하지 마세요. 그냥 확인하는 정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아날라이저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의존하거나 아날라이저를 보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곡들은 아날라이저 엉망진창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들리는 사운드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